자, 세 번째 숫자들, 자, 그러면 방금 0이나 샵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작업을 한 결과가 같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굳이 0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0과 샵의 코드가 왜 두 가지가 필요하냐는 거죠.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자를 나타내시고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은 일단 다 지우시고 어, 0 코드 하나를 표시를 하면 정수 부분을 표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원래는 1의 자리를 표시하는 정수값 1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방금 기본 전제가 하나 있었죠. 원본의 날짜일 때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 값을 다 표시해야 됩니다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를 7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원본이 가지고 있는 자리 정수 자릿수를 다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 규칙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미는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본의 자릿수가 더 많잖아요. 그럼 원본의 내용을 다 표시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셋, 넷, 다섯 이건 이해되세요? 이것도? 1, 10, 100, 1000만까지 나타내세요라는 이야기죠. 그럼 원본이 자릿수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죠? 나타내 주겠죠, 지금은. 지금 현재 데이터는. 그런데 요 상태에서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릿수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라고. 숫자 값을 표시. 근데 있어요, 없어요, 원본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리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본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건 소수점도 마찬가지죠. 소수점도 마찬가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표시하세요. 셋째 자리 표시하세요. 넷째 자리 표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 더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 달라고. 그러니까 원본이 부족한 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쌍따옴표 1. 자, 그러면 샵은 어떠냐? 자, 네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샵 한 개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수값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기본 전제가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다 하셔야 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샵 하나를 표시하면 정수 부분을 표시한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건 1의 자리, 10의 자리 표시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 값을 다 표시해야 됩니다. 자릿수가 크면. 그러면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문제 없죠? 표시해 주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되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본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 주지 않는다라고 일단 우리는 이해를 할게요. 자, 소점도 마찬가지 점.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원본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시해 주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 더 요구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라고. 그러면 원본의 빈자리를 아무 반응이 없죠? 영어로 표시해 주지 않는다.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이 숫자 0이 준비되어져 있는 셀이 있네요. 선택,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자, 0 코드 쌍따옴표의 1 확인. 설명 안 하냐고요? 안 할 겁니다, 일단. 일단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숫자 0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1, 세일 서식 대하상자 표시하시고,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샵 이중 다운표의 1. 그리고 나갑니다. 제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0 코드는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샵 코드는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샵, 콤마, 샵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표시 형식으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1의 자리 표시라고 그랬죠. 요 모양 끝에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3, 여기 10의 자리 표시, 여기 1의 자리 표시. 그 다음 1000의 자리 없죠. 근데 0코드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본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결과가 이 숫자 4자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가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숫자 4자리가 있으니까 콤마가 당연히 표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응? 그러면 이 녀석의 문제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생각에서 정수값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냐라는 겁니다. 없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숫자값 123을 샵, 샵으로 처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자, 1의 자리 3, 그다음 10의 자리 2, 100의 자리 1. 그다음 한 자리 더 표시해달라 했잖아. 근데 원본에 자릿수가 없죠, 지금. 네 번째 자리가. 그러면 원본의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찌됐든 숫자 값이 4개, 3가지밖에 표시, 3개가 밖에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콤마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세 자리밖에 없으니까. 여기,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아까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123이라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0이라는 데이터도 있었다고요. 그럼 0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샵, 샵으로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오케이. 그 어떤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이게 잘 된다는 건 이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는 이야기죠.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욕망가 어디선가 뭔가 틀어진 게 있겠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이걸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경우의 수들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0과 샵이라는 코드를 서로 혼용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1, 2, 3, 4, 5.6789라는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자, 그러면 코드의 조합, 두 개의 코드를 조합해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자, 앞부분에 뭐 자릿수 앞부분에 0을 표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정수값 앞쪽에는 0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샵, 콤마, 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1의 자리에 오면 자, 선택한 범위 내에 0이라는 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0을 0으로 표시 안 해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코드를 혼용했으면 돼요. 샵, 제로라고. 자, 우리 방금 고민한 건 정수값 쪽을 고민한 거잖아요. 점. 소점이 하는 0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본의 자릿수, 소점 자릿수가 들쭉날쭉거리잖아요. 거기에 비어있는 자리에 뭘 채워야 됩니까? 0으로 채워야 깔끔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표시 형식은 무슨 기능 중에 하나라고요? 셀 서식을 꾸미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쁘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0코드를 쓰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샵 코드보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있으면 이중 다운표 원. 오늘 이 코드는 수고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코드는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기 뭐죠? 그
자격증 시험 공부하실 때 뭐 문제 많이 푸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문제 많이 푸세요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왕 공부하는 거 한 개 정확하게 아세요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내가 무슨 내용을 모르고 문제를 푼다라는 건 답안지를 보고 제가 문제를 푼다는 거하고 같은 건데 그러면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는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딱 종류별로 한 개씩만 풀어보면 되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그걸 외워본다고요. 외우면 되죠. 다행히 그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다른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라는 게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방금 배우신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정수가, 자, 우리 요즘 뭐 부동산이 이슈가 되긴 한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시면 앞에 유리창에 이렇게 부동산 시세를 이렇게 적어 놓았을 때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몇 억부터 몇십억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보통 그걸 천만 단위로, 몇 억, 몇천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자릿수를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론 그거 방금 설명드렸던 예와는 똑같진 않지만 자릿수를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0자리의 정수값이 있고요. 셀 서식 대화상자 화면에 나타내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해 가셔서 형식 입력란에 자, 세 자리마다 콤마 표시하세요. 샵 콤마 샵샵 제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자, 그 아마 지금 커서가 0 코드 뒤에서 깜빡깜빡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콤마 한 개 입력합니다. 화면상에 무슨 변화 보이세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무슨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콤마 하나 더 표시합니다. 또 화면상에 무슨 변화 보이세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자, 콤마 또 표시합니다. 하나 더, 총 3개. 화면상에 무슨 변화 보이세요?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콤마 하나 지울게요. 콤마 하나 지울게요. 또 콤마 하나 지울게요. 이게 그래도 아직 못 찾았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자, 방금 콤마를 표시할 때마다 세 자리씩 잘려져 나가는 거 확인하셨어요? 네, 오케이. 네. 콤마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다시 세 자리 살아났죠? 그래서 시험에 세 자리 잘라버리는 이런 경우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세 자리만 잘라버리는 요 경우 얘가 자주 나온 적은 아니고요. 몇 번. 그러면 자, 10자리의 정수가 지금 현재 이제 나가면 7자리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달고 싶거든요. 내용을 달고 싶은데 원이라고 달면 돼요. 10자리였던 게 7자리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다 원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되냐고요. 뭐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이렇게 붙여야 단위가 맞지 않을까요? 네, 죄송한 표현, 어제도 죄송한 표현 썼는데 오늘 마찬가지 무조건 저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타이핑만 계속 따라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머릿속을 정리를 하셔야죠. 자, 자, 마지막 숫자 데이터 하나 선택할게요. 자, 셀스식 대화 상자에 가셔서 컨트롤 1.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시고 잠깐 대기. 잠깐 대기.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사각형 입력란에 있는 내용을 지우라 그랬죠. 혹시 그 지웠던 내용이 뭔 줄 알고 계세요? 한 서너 번 지웠던 것 같거든요. 네다섯 번. 그때 지웠던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이겁니다. 이거 G 슬래시 표준.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아까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라는 코드가 뭐였죠?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 골뱅이 @G 슬래시 표준이라는 코드는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코드입니다. 원본 데이터 그대로. 그리고 쌍따옴표, 이중따옴표. 이거 코드입니다. 코드.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해 주세요. G/표준. 참고용이고요. 자, 그 다음. 자, 방금 제가 여기 빨간 색깔로 요건 꼭 만병통치약처럼 써질 거니까 꼭 오늘 외우고 돌아가세요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익히시고 이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됩니다. 왜? 시험을 위해서. 자, 시험에 가서 무조건 문제를 외워서 시험에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뭐니까 누가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문제를 외워서 왜 시험장에 가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닌데. 자, 세일스식 대화상자에 가셨어.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 아까 샵, 콤마, 샵샵 제로라는 코드 있잖아요. 점 제로제로까지. 쭉 그거 살펴보시면 굉장히 똑같은 코드가 이게 많이 보이는 거 보이세요, 지금? 예? 물론 이런 내용들 다 완벽하게 지금 설명 다 못 해드립니다. 왜? 요것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하고도 3시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일단은 요 정도만 아셔도 기본적인 뭐, 또 문자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가능하고요. 방금 요게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쓰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요. 이렇게. 자, 뭐 그거 설명드리고 세일스 시에 관련된 기능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배웠던 세일스 식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파일부터 열겠습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드에 기본 작업 2 파일 여시고, 교재 27페이지, 혹시 잘 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한두 발짝만 앞서 가시고, 그리고 저하고 맞춰보시고, 혹시나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1번. B5에서 B6, B7에서 B9, B10에서 B12, 제 교재 페이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하실 분들 아닌가요? 시험 준비이든 아니든 간에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데 왜 업무 지시를 받아 적을 생각 안 하고 왜 딴 거 하고 계세요? 응? 시험 준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문제를 잘 읽는 겁니다. 내용 파악은요. 내용 파악은 미천이 있어야 내용 파악을 하죠. 일단 읽는 것부터 하셔야죠.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읽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B5에서 B6, B7에서 B9, B10에서 B12, B13에서 C13, B14에서 C14,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범위가 총 몇 개 보이죠? 5개 보이죠?
5개의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세요. 떨어져 있는. 무슨 키를 조합해야 된다고요? 무슨 키 조합? 컨트롤 키 조합. 오케이. 그게 이제 내용 파악이라고 이제 문제 풀이하는.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자,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먼저 컨트롤 키부터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먼저 하나를 범위 하나를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도중에 실수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자,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를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위 선택. 부분 선택하는데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5개의 범위를 선택하는 거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지정하고 설정하고. 자, D4에서 H4 영역은 D4에서 H4 영역 셀 범위는 가로 가운데 맞춤. 자,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요 부분을 이야기하네요.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글꼴 스타일 굵게. 자, 글꼴 스타일에 대한 용어 보셨나요? 오늘? 글꼴 스타일에 대한 용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네, 이래서 여러분들 보고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자,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자, 세일스식 대화상 나타내는 단축키 컨트롤 1.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이라고 오늘 설명드렸죠. 용어. 이미 보셨습니다. 굵게와 기울인 꼴의 조합이라고 그랬죠. 여기. 근데 이 기능은 여기 바깥쪽에 여기 있으니까 굳이 여기 세일스식 대화상자 열어서 보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이해하시는 거 꼼꼼하게 하시고요. 어, 제 근본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자격증, 안 했나요? 자격증 시험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엑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격증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엑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나갔으면 좋겠다고요. 왜 자격증 따시면 시험장 나오는 순간 다 버려버리잖아요. 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적이고. 자, 그 다음. 가운데 맞춤 하셨고, 그 다음에 굵게 여기죠. 글꼴 스타일 굵게 이거. 그 다음에 채우기 색.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주황.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문제 속에 있어요. 같은 문제. 뭐 한두 발짝만 앞서서. 자, 2번 갑니다. D5에서 H12, D5에서 H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이 문구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오케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나타내는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1.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렇게 이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자, 좀 더뎌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예와 같이 표시하고 표시에 5, 6, 7, 8이면 5, 6, 7, 8개, 0이면 0개로 표시하시오. 자, 표시 형식의 범주 사용자 지정. 여기를 이야기하겠죠. 기존에 있던 내용 다 버려버리시고. 자, 샵, 콤마, 숫자니까 이렇게 오라겠죠. 천 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 제로라고 외우고 계시고. 0을 0으로 표시하려면 무조건 이 코드 써야 됩니다. 지금은. 0을 0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공통된 내용이 뭐죠? 이 문제의 공통된 내용은 예,
그리고 확인. 어, 사실은 이게 0을 연계라고 표현하라는 이야기가 만일에 없었다면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0을 0으로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에 따라 조금 답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에 따라. 지금은 딱 요걸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D14에서 D14에서 어디입니까? 여기죠. H14 영역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65.8을 65.80으로. 자, 원본의 이게 원본 내용이고 이걸 소점 자릿수 맞추라 그러죠. 소점 자릿수 맞출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죠? 이거죠, 이거. 표시 형식 기능. 둘째 자리까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음, 물론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파일 가지고 복습해서 확인만 하시면 시험 준비는 되실 거라고. 그거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해보시면 뭔가 안 될 게 있더라고요. 막히면 들고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B3에서 D14 영역에 죄송합니다. I14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정해요. 자, 테두리 작업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요.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 붉은 바깥쪽 테두리. 기본적으로 테두리 작업 여기서 적용합니다. 붉은 바깥쪽 테두리. I3에서 I14 영역은 여기죠. 대각선, 대각선도 테두리거든요. 적용하여 표시. 근데 여기 대각선 작업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된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작업을 한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테두리 탭에 가시고 자, 스타일이나 색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냥 기본값 그대로 있는 값 그대로 우리가 그걸 기본값이라고 그럽니다. 디폴트 값, 기본값 그대로 쓰시고 대각선 작업만 하고 나오십니다. 확인. 자, 4번.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고 A열 선택. 열머리끝 상태에서 선택키 포인트를 이용해서 A열 선택. 자, 열 크기 조절, 홈. 셀 서식에 열 너비, 열 너비 값 직접 입력이니까 이 창을 통해서 이 입력하시고 확인. C5에서 C12, C5에서 C12 영역 셀 범위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고 자 앞으로 요 범위는 C5에서 C12라 부르지 않고 뭐 제품명이라고 부르겠다. 어디 가서 정의한다고요? 이 범위 설정 이름 상자에 가서 정의를 한다. 클릭. 제품명. 오타 조심하시고 마무리 엔터. 자 B13에서 나머지 내용 4번에 B13에서 D14 영역은 여기죠.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로 진행하죠. 자, 오늘 수업을 했던 내용들 중에 뭐 어제 오늘 다 합쳤어. 뭐 어제 해봤자 몇 개 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가로 균등 분할이라는 용어를 저한테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어제 오늘 수업 중에. 분위기가 제가 가르쳐 드렸다고 해도 될 정도의 분위기군요.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값을. 예? 있었으면 벌써 뭐 했겠죠.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이 이제 닥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뭐 배우지 않았다. 제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찾아러 갈 것이냐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 이제 눈치코치껏 찾아가야 되게. 자, 지금 풀이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 무슨 기능입니까? 셀서식 관리 기능이겠죠. 네? 그러면 어찌됐든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으면 아마 이미 제가 전달을 해드렸겠죠. 리뷰멘션. 자, 자, 그러면 셀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서 어디에 먼저 가볼 것이냐는 이제 문제의 내용들을 유추해 봅니다. 텍스트 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맞춤. 이 탭에 가서 텍스트 맞춤이라는 용어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가로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니까 균등 분할 용어 여기 있네. 요거네요, 요거.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혹시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 뭔지 아세요? 열너비 나누기 글자 수입니다. 열너비 나누기. 그러니까 한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똑같다고요. 확인. 이렇게. 이게 균등 분할입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열너비 나누기 글자 수 됐습니까? 균등 분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 수업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셀서식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문제를 통해서 제가 진행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요즘은 셀서식 대화 상자에 있는 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과거에는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었는데. 자, 어쨌든 뭐 나왔던 게 있으니까 알고는 가야죠. 어차피 필기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자, 5번 IO셀. 최고 인기 품목이나 메모를 삽입한 후, 자, 일단 여기까지 맞아. 메모 삽입. 검토에 메모에 새 메모. 자, 메모의 내용은 요 초록색 테두리 안에 있는 메모예요. 그러면 그린이라는 것도 메모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우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했죠. 최고 인기 품목. 자, 삽입한 후, 자, 여기 이제 삽입 여기까지고요. 항상 표시대도 지정하고, 그러려면 해당 셀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건 지금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자, 그래서 해당 메모 하나에 대해서 표시 숨기기, 여기. 그다음에 항상 표시.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 설정. 자, 메모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방향 화살표의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그리고 맞춤의 자동 크기라는 옵션은 맞춤의 자동 크기, 메모의 내용에 따라 메모의 사이즈가 크기가 조정이 일어난다. 저장. 메모 지우는 건 메모 편집과 같은 원리로 해당 셀 선택하시고 삭제. 요거 참고로 여기까지. 그 시험 준비해서 뭔가 편집이 잘 되지 않으시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우고 다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원래. 그게 시험을 보는 요령입니다. 원래 능력은 편집하는 게 능력입니다, 사실은. 수정 편집하는 게. 그러나 시험에서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편집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뭐 편집이 가능하면 하시면 되는데
잘 안 되실 때는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저장 단축키가 컨트롤 S. 단축키 쓰세요, 앞으로는.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죠?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2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복습하실 때 교재의 내용 잘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페이지 좌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까지. 페이지가 안 보여요. 안 빠뜨리고 다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교재 36페이지.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동그라미 1번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1번. A1, F1 영역은 셀 범위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그 다음 내용이 글꼴 HY 경고등. 이건 글꼴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죠. 글꼴. 목록도 안 눌러서 HY 경고뒤 찾아서 클릭. 글꼴 크기 16. 그 옆에 있네요.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 보셨고요. 굵게란 기능이 리본 메뉴상에 있으니까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클릭. 밑줄, 이중 밑줄. 자, 밑줄은 목록도 안 추가했습니다. 목록을 펼쳐서 값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값을 클릭해서 선택. 자, 2번. 혹시 제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뭐 옆길로 빠지면 저를 지적해 주시고 저를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간혹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A4에서 A6, A7에서 A9,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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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개의 셀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 사용법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먼저 한 개의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는 겁니다. 5개의 영역을.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기능은 어딘지 잘 아실 거고 이제.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사로 정하시오. A3에서 F4 영역은 셀 스타일 어디죠? 홈, 스타일, 셀 스타일. 자, 여러분은 그 옆에 있는 자세히 역삼각 형태의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저하고 좀 방법이 좀 틀리지만 강조색 4라고 하는 값을 목록의 값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강조색 4를 찾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C4에서 C6 영역은 C4에서 C6 영역은 여기네요. 범위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보셨다고요?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다. 단축키가 컨트롤 1이다. 표시 형식 탭에 범주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 표시, 표시와 같이 하고
80 물결 90이면 80 물결 90%로. 자, 앞에 봅니다. 문제 같이 읽으셨죠? 예? 그러면 지금 선택한 이 범위에, 화면 보세요, 이제. 이 범위의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응? 문제 읽은 거 맞아요. 문제에 문자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숫자라면 문제의 문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는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가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문자 데이터입니다. 예? 문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코드가 뭐가 있다고요? 골뱅이.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퍼센트죠. 근데 이게 키보드상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키보드상에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결과가 그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원칙대로 쌍따옴 빼먹기 처리. 공통된 내용. 정상 나오지 않으면 쌍따옴 빼먹기 처리.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원래 퍼센트는 기본적으로 쌍따옴표를 안 붙이고 쓰면 저건 숫자에 사용하는 코드가 되어버립니다. 퍼센트라는 녀석이. 좀 딴 이야기를 좀 썰을 좀 풀어헤쳐 놓으면. 그래서 저게 그냥 문자처럼 사용되어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인 문자처럼 사용되어지려면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방금 문제를 읽고도 여러분은 숫자라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냥 대충 흘러 넘어가지 마시고. 보니까 저 혼자만 지금 문제를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요. 시험 보러 갈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자, C7셀의 연극을 한자 연극으로 변환하고.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네요.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수정하는 방법 세 가지 한번 읊어봅시다. 데이터 수정. 오케이. F2 또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세 가지. 그 중에 어느 방법 쓰시든 알아서 쓰시고요. 저는 F2. 그럼 커서가 데이터 끝부분에 놓을 거고요. 자, 연극을 바꾸는 거죠. 한자 연극. 죄송합니다. 단어 연극을 선택을 하시고 연극 단어를 선택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문제와 같은 한자 선택. 문제의 한자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자 선택.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한자로만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환.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그 끝난 그 위치에서 그냥 엔터. 커서를 저 끝에다가 두는 건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뭐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굳이 안 하셔도 되는 행위, 안 하셔도 되는 동작이라고요. 그냥 작업이 끝나면 엔터. 수정 작업이 끝나면 엔터. 자,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C7셀의 셀의 맞춤을 지정하셔. 혹시 저하고 또 오늘 수업 중에 셀의 맞춤이라는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셀의 맞춤. 없죠? 자, 그럼 이 값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러 갑시다. 자, C7셀 선택. 자, 일단 어쨌든 이 문제 전체가 셀 서식 작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저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 안에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셀에 맞춤이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마 리본 메뉴 상에 있었다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겠죠. 예? 없다라는 건 여기 찾아보면 아마 맞춤이나 뭐 어쨌든 셀 서식이니까 이 찾아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어디부터 먼저 갈까요? 응? 오케이. 맞춤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100%. 쭉 찾아보니까 셀의 맞춤이라는 값이 여기 있네요.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건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자, 열너비에 맞춰서 이건 열너비에 맞춰서 글자 사이즈를 조정해. 이 내용이 다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럼 글자 크기를 어떻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어디선가 해보셨을 겁니다. 아래 한글이나 아니면 문서 작업, 표 문서 작업 하실 때. 그래서 자, 셀에 맞춤이라는 기능이 이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사이즈로 다 표시가 가능한 열너비라면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오겠죠. 정상적인 크기로. 그런데 이 녀석이 정상적인 사이즈가 이제 열너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만큼. 그러면 저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내용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이게 셀에 맞춤이란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열너비 조정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뭡니까? 글자는 많을 때. 그러면 글자 사이즈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자, 자, 그다음 D사에서 D9 영역은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고 D사에서 D9 영역은 배점 and E사에서 E9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해를 표시하시오. 표시와 같이 하시오. 표시에 숫자 2를 2해로 숫자 0을 0해로 그러면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계해가지고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단 지우시고 0이 0으로 나와야 되니까 일단 0 코드 요것만 하시면 정수 부분 다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이중단배 이것도 0을 0으로 표시하라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샵 해라고 사실은 하셔도 되는데 숫자 0이 없기 때문에 샵 해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취지가 뭐냐면 0을 0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0 코드를 써야 되지 샵 코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고요. 현실은 0 해라고 쓰든 0 코드 해라고 쓰든 샵 코드 해라고 쓰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러나 시험은 그 조건에 딱 충족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A3에서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고 표시하시오. A3에서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 그다음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컨트롤 S. 아, 그 5번 문제가 36번에 5번 문제가 별거 아닌데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별거 아닌데. 세이스식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표시 형식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기본 작업에서 2-3으로 하고요. 요 시트 다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고요. 약간의 복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복습을 좀 많이 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요건 그냥 깨끗한 파일 가지고 한 번 더 해보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자, 40페이지 1번. A1, F1 영역은, 죄송합니다. 다시. A1,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너무 자주 나왔네요. 요거. 셀 스타일 제목 1. 스타일의 셀 스타일 제목 1. 목록의 이름이 제목 1.
확인하시고 클릭. 횡의 높이는 30. 서식에 횡 높이 30. 확인. C4에서 C6. 요건 맨 마지막에 할게요. 1번에 두 번째 줄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그 다음 2번 A4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2, A13에서 A15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먼저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다음 A3에서 H3, A3에서 H3과 A4와 A15. 또 이것도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 자, 3번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자, 여러분 화면 보실래요? 일단 제 화면 잠깐 봅시다. 요 내용에서 제목이 어느 부분일까요? 여기에 제목이라는 게 느낌이 오세요? 예? 그 정도 센스는 좀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런 오해를 좀 주면 안 되는데 이 제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됐습니까? 문자열, 자, 문자 데이터. 그 앞뒤 특수문자 동그라미를 삽입하고, 자, 기존의 데이터 수정하러 가야 됩니다. F나 더블클릭 아니면 수식 입력키를 이용한다. 그리고 위치는 뭐 알아서 두시고요. 저는 앞에다 두겠습니다. 자, 키보드상에 없는 동그라미 입력하는 방법. 문제 특수문자로 했으니까 특수문자 특수기호. 한글, 좌면,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 찾아서 클릭. 자, 한 번 더 작업하셔야 되죠. 앞 뒤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한글 잠미음을 입력을 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해당 기호를 찾아서 클릭. 그리고 자, 편집 작업이 끝났죠. 무슨 키? 엔터.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여기 이거 뒤에다 앞에 입력하시고 난 이후에 뒤에 입력을 하실 때 방금 한글 잠미음 한자키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쓰신 분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이 방법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 모르고 기능을 모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게 데이터가 두 개라서 그런 겁니다. 100만 개쯤 되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 동그라미 100만 개 입력하라는데요. 앞뒤로. 앞에 게 50만 개, 뒤에 게 50만 개.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복사 붙여넣기 써야죠.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똑같은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다고요? 복사 붙여넣기가 있다. 남들에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 이제 능력이 되셔야죠. 왜 복사 붙이기를 왜 쓰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 처리하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내용을 선택하시고 컨트롤-C, 컨트롤-V 외우고 계시죠?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복사 붙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네. 커스 위치 붙여넣기. 단축키 좀 외우세요. 컨트롤-C, 컨트롤-V 알고 계시겠지만 수정 완료가 되면 엔터. 이렇게. 그다음 3번 첫 줄 판매가 F4에서 F15 영역은
통화 기호로 표시하고 통화 서식으로 표시하는 통화 서식으로 통화 서식 꾸민다는 이야기죠. 그 용어는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에 이 용어입니다. 이거 통화 서식이란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거 좀 디테일하게 하면 통화 표시 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식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시험은 아주 친절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녀석은 친절하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자, 그다음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3번의 두 번째 줄부터는 그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안 잊어버리고 해드립니다, 꼭. 자, 4번. 이 사에서 이 1호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컨트롤 1 셀 서식 대하상자를 화면에 나타내시고 사용자 지정 문자 뒤에 까지를 표시하여 얘와 같이 표시하시오. 2021년 1월을 2021년 1월까지라고. 자, 화면 보세요. 여기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날짜, 문자.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이런 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날짜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대시, 월대시 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엑셀이 날짜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날짜로 보이겠죠. 근데 엑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엑셀은 생각을 바꿀 수가 없고요. 이 녀석의 생각을 따라가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얼마나 빨리 쫓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배운다, 안 배운다. 그게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라면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날짜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엑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엑셀은 뭐 형식에 맞춰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연 대시 월 대시 일로. 그러니 구조가 아니니까 저건 뭡니까? 날짜와 문자가 같이 죄송합니다.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가 같이 섞여져 있는 무슨 데이터? 문자 데이터. 그리고 문제의 문자라고 또 나와 있었잖아요, 또. 그런 거 조심해서 읽으시고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의 초반이니까. 처음 배웠고. 자, 데이터 종류는 계속 강조할 겁니다. 문자 원본 그대로 표시.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쌍따옴표 묶고 처리. 시험에 나오는 원리는 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뭐, 저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사이즈 크기 조절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보이잖아요. 사이즈 조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화면 잠깐 보실래요? 화면 이렇게는 원래 나와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다 보이도록 조정이 일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도록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고 여러분 바꾼다고요? 시험에서 바꾸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열너비 조정하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없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마지막. A3에서 H1호 영역은, 모든 테두리, 오케이. 그거 앞에 셌으니까 여기 있네요. 클릭. 나머지네요. 선 스타일, 실선, 테두리, 색,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고 제 목소리가 왜 적용이 줄어드냐고요? 잘못했네요. 기본 색깔이 검정 색깔이고 기본 스타일이 선 종류가 실선입니다. 그러면 선 종류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 대하 상자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 탭에 가셔서 선 종류 실선이라 했죠. 요게 선택되어 있는 요게 실선입니다. 요거 실선. 위에 건 점선 그렇게 표현하고요. 실선. 그다음에 색깔은 파랑.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셀스식 대하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실선 파란색. 색깔 이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색깔 이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파랑. 그리고 자, 모든 테두리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자, 화면 보세요. 안쪽 윤곽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해서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든지 아니면 위에 걸 이용하시든지 편하실 대로 확인.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제가 여러분 내용 전달 안 한다고 그러니까 토막토막 내어서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실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전체를 다 읽으시고 그걸 전체 내용을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방금처럼 저처럼 제가 몰라서 한 거 틀린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틀리게끔 한 건데 일부러 그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전체를 읽는 게 좋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이 17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N MMOL DD1 형식으로 표시. 이건 코드가 다 나와 있네요. 날짜에 대한 코드가. 자,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자를 여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자, 연도 관리하는 코드가 Y인데 Y 코드가 나와 있네요. 몇 개? 4개. 자, 이때 코드를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드를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아니면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날짜 데이터 100만 개라 생각하시면 공통된 내용이 한자연이죠. 그러면 쌍따옴표 묶어서 한자연. 글자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 한자 선택은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확인해서 선택. 쌍따옴표 묶어주셔야겠죠.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스페이스 공배. 코드는 대문자로 입력하든 소문자로 입력하든 상관이 없다. 월 관리하는 코드 M이고 M을 2개 설정하라네요. 그리고 공통된 내용은 한자 월이다. 그러면 쌍따옴표 묶어서 월. 일자를 관리하는 코드가 D이다. 1.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여러분 이거 사이즈 바뀌었죠? 네. 사이즈 바뀌었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제. 아, 그래서 숫자 표시 형식하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문자 자동 표시 형식의 방금 보셨던 그런 형태로 나오고요. 날짜는 지금까지 뭐 해왔던 형태를 보면 그냥 코드를 다 줍니다. 왜냐면 좀 코드가 좀 많잖아요. 외워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 문제처럼. 자, 그다음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네요. 자, 요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자, 1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번 두 번째 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자, 잠깐만요. 읽어보셨어요? 무슨 기능 적용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능들 중에 무슨 기능을 적용할 겁니까? 이 문제 풀이하려고. 그 대답부터 하시고 세이스식 대화성계 표시 형식 골뱅이 안 됩니다. 자, 잠깐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우리가 배운 거 잘 생각해보면 배운 건 이걸 쪼갤 수가 없습니다. 문자는. 지금은 쪼개야 가운데 대시가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방금 실습을 해오고 우리가 배운 대로 내용을 보시면 문자는 통째로 쓰고 있잖아요. 그걸 쪼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시 형식 기능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능 이용해야 되냐고요?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받아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표시 형식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만 해봐도 이건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데이터 수정 편집입니다. 이거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F2 더블클릭, 커서 위치, 대시 입력, 그리고 엔터. 이렇게. 그래서 그냥 더블클릭 쓸게요. 이 작업을 몇 번 해야 되냐고요? 열 몇 번 해야 될걸요. 이게 뭘 배웠다고 무슨 기능을 써야 된다라고 항상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져 있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저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걸 쪼개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